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회계적 이익률은 회계장부상의 이익률을 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랍니다. 네, 1번 O. 2번. 내부 수익률은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었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었어요. 그러면 뺀 것 순현가는 0과 같게 만들고 나눈 것 수익성지수는 1과 같게 만드는 거였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순현가를 1과 같게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X네요. 2번이 답이에요. 3번. 현가 회수기간법은 말 그대로 액면금액 그대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할인한 후의 금액으로 회수합니다. 그럼 할인된 금액은 더 작아지죠. 작은 금액씩 회수하니까 회수한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져요. 그래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보다 반드시 기네요. 3번 5. 4번.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는 반드시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보다 큽니다. 결과는 무조건 똑같이 나와요. 하나의 투자안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5번.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아니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투자 결정을 못 내려요? 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뭐로 가요? 예쁜 놈인 순현가법으로 갑니다.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입니다. 2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하면 이자가 점점 줄에 따라 원리금이 점점 줄죠. 그래서 체감식, 점감식 상환 방법이었습니다.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균등하죠. 근데 원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X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해서 체감식인 거죠. 말 그대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원금은 균등합니다. 그럼 기억이 X네요. 그럼 기억이 X인 걸 안 순간 기억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지우죠. 1번, 2번, 3번을 지워요. 그럼 이제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돼 있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게 원리금이죠? 이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 말은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원리금이 균등하려면 원금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니은이 5니까 답은 4번이겠죠. 디귿. 점증, 체증식 상환 방법의 경우에 말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매우 작아서 갚아야 될 이자도 못 갚으면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어서 잔금이 더 커지는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했던 거죠. 말기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리을. 크기수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체증식은 증가했으니까 제일 크고 플러스 체감식은 마이너스니까 뺐으니까 제일 작다.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었어요. 근데 얘가 딱 한 번 바뀌네요. 초반 기억나세요? 초반이 아니라 상반되다가 기억나시면 되죠. 상반되다. 그래서 상환 비율, 상환액의 크기수는 그러면 걔는 반대로 뒤집혀져요. 이 크기수는. 그래서 원금 균등 체감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이 중간, 체증식은 제일 작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 맞네요. 주의 꼭 하세요. 상반되다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3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래요. 1번이 맞죠? 근데 1번을 체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애매하거든요. 2번. 기여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한대요. 그럼 가격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큰 걸 선택하고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해요. 둘 사이에 대체 관계가 성립되니까.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이지 기여의 원칙이 아닙니다. 3번.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균형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적합의 원칙 자체가 대상 부동산과 외부적 요인과의 적합한 정도를 따지는 거지 어울리는 정도를 따지는 거지.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요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균형은 균형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지금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4번.
그리고 3번 부분에서 꼭 하나 기억하실 건 내부적 원칙인지 외부적 원칙인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건물 내부에 균이 수수수. 그래서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이는 기였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내부적 원칙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번 기여의 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각 시설물들의 기여도의 합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계단이 기여하는 바가 1,000만 원, 엘리베이터가 기여하는 바가 1,500만 원 다 더하면 건물 전체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각 시설물의 생산비 합이 아니에요. 기여도의 합입니다. 그게 기여의 원칙이죠. 5번 수익환원법의 경우에는 미래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익 배분의 원칙이 아니라 예측의 원칙. 수익 분석법에서는 수익 비읍, 수익 배분의 원칙이 사용됐었죠. 우리 어떻게 외웠죠? 수익 비읍, 수익 비읍이었습니다. 수익 분석법에서 수익 배분의 원칙이었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